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 강조해 오고 정보 나눠드렸던 이 미국의 중간 선거 지난 8일에 투표가 종료가 됐고요. 예. 지금도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간 선거 이 결과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로님은 이번 중간 선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여론조사에서 또 많은 언론들이 집권당이 민주당이 크게 패할 것이고 그래서 공화당이 크게 이길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어로 Red Wave, 이 공화당의 색깔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파도가 휩쓸 것이다 전국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물론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거의 결과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전통은 중간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꼭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네.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발표하는데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투표 다음 날 나오셔서 아주 여유롭게. 우리가 지긴 졌지만은 예상했던 만큼 혹은 너희들이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지지 않았다. 네. 내가 했던 정치적들이 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감을 표력하는 네.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 공화당은 상당히 좀 크게 이길 줄 알고 굉장히 좀 자신만만했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중간 선거 결과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원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됐죠? 예,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26개 지역군가가 그러니까 전체가 435 지역구인데 그 중에서 28개 지역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공화당이 이긴 거로 보이는 지역이 211지역 그리고 민주당이 96지역 네. 그래서 과반수로서 필요한 숫자는 218석.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은 한 7석 정도 더 필요하면 돼. 7석 정도만 더 이제 이기면은 그러면 이제 다수당이 되는 거죠. 네네. 원래는 20석에서 60석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라 크게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맞아요. 봤는데 근데 네. 보니까 다수당이 되긴 될 것 같아요 공화당이. 근데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 5석 내에서 많아야 10석 정도로 아주 지금 현재도 지난 2년도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공화당보다 한 8석 정도밖에 많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게 그런 상황이 이제 뒤집어지는 그러나 공화당이 이제 하원의 다수당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견제하는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당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반면에 이 상원은요 여전히 어느 당이 승리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올해 전체 상원 100석 중에서 35석에 대한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공화당이 21석이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14석이었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이 더 방어해야 될 의석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네, 선거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확정이 된 것은 공화당이 49석 그리고 민주당이 48석. 그래서 지금까지는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주가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는 주법이 선거법이 50%를 넘기는 사람이 없으면은 네. 한 달 후에 12월 초에 또 결선 투표를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계속 개표를 하고 있는 네바다주와 아리조나주는 공화당 후보가 조금 앞서 있고 아리조나주는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50대 4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부대통령이 상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화당이 다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지아주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지난 2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네. 어느 정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되냐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올해도 좀 기다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조지아주도 이번에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민주당 후보가 약간 앞서 있는데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는데 이렇게 두 후보 누구도 50%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이제 제3의 후보 네. 그 리버터리언 파티의 그 후보가 2%를 가져가는 바람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일에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화당 50, 민주당 49로 끝난 상태에서 네. 조지아주 결선 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모든 그 양당의 이 리소스나 모든 자금들이 그 한 선거에 결집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네. 이제 그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지아주는 보면 재밌는 게 그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상원 선거에서는 이렇게 공화당 후보가 조금 뒤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일부 유권자들은 크로스 보스를 했다는 거예요. 주지사는 공화당 후보를 찍고 상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찍는.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후보 자질에 대한 이슈거든요. 당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켄트 이 주지사 공화당 그 소속의 조지아 주지사는 팬데믹 동안에 계속 줄을 오픈해 놓고 네. 많은 그 비즈니스와 이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고 네. 그래서 많은 표를 받은 것이고 그 상원의원에 출마한 후보 공화당 후보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밀어서 이제 후보가 된 친구인데 네. 후보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 이제 양당 다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중간 선거 이 결과만 봐도 이렇게 상원도 박빙이고 아직 결과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공화당 압승을 거둘 거다 이런 의견이 정말 다수였는데 왜 이 공화당 압승에 실패한 걸까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참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지금 미국 선거 역사상 쭉 보면은 이렇게 집권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중간 선거에 나서서 이게 의회 선거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아마 2번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 미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야당에게 중간 선거 때는 야당의 편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네. 그래서 서로 견제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지난 2년 동안은 민주당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상원과 하원을 이제 다수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견제를 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특히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았고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이제 답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집권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번 중간 선거가 민주당에 대한 집권당에 대한 그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피폐하는 선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다른 작전을 썼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이렇게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보면은 첫째는 그 이번에 낙태 이슈가 지난 그 여름 6월달에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이슈에 대한 판결이 나온 후에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은 낙태 이슈를 이제 올해 선거의 주요 이슈로 삼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우리 이런 보셨지만은 그 계속해서 그 낙태 이슈를 가지고 이 여성의 선택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은 이 여성의 이 임신 태아에 대한 그 선택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권을 이렇게 묵살하는 뺏어가는 그런 정책을 쓸 것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의 이 이슈를 자신의 그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온 정책에 대한 심판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2년 동안 해온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은 자기의 이 실적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계속할 수 있게 찍어달라 이렇게 이제 구도를 짰겠죠. 네. 그러나 그게 없으니 그게 안 되니까 도리어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공화당을 공격하는. 그래서 낙태 이슈가 아주 큰 이슈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그 총기가 이슈가 또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차별이 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을 내세워서 공화당을 공격하는 그리고 또 하나 내세운 것은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근데 그게 먹혀드는 것 같아요. 네. 얘가 먹혀들었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있지 않았을까.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공화당이 당연히 크게 이기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크게 이기는다는 그 예상이 많이 나오고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조금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유권자들이 더 열심히 투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도리어 민주당 그 측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더 열심히 투표한 것이 아닌가. 특히 낙태 이슈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조금 그 선거 이전까지 치루어진 여러 여론조사만을 보고 볼 때는 지금 결과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뭐 정말 이상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렇지만은 두고 보면은 제가 전에도 이제 그 낙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론조사 해보면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열심히 투표할 거라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심히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중간 선거는 이게 투표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캘리포니아 전체 투표율이 올해 거의 30%가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8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를 봐도 2년 전 대선 때는 투표율이 87% 거의 90%였는데 올해는 37%. 그러니까 굉장히 투표율이 저조한데, 그래서 중간 선거 때는 양당 그 관심사가 뭐냐면은 어느 정당이 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더 모빌라이즈 시켜서 투표를 열심히 하게 할 것인가가 이제 관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성공했다. 민주당이 이긴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뒷부분에 가서 더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이번에 중간 선거에 도전한 한인 후보들 결과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한인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4명의 그 현직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2명은 민주당, 저기 동부에 하나고 워싱턴 스테이트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두 한인 여성 한인 그 연방 하원 의원들 영 킴과 미셸 스틸은 이겼는데 아주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보면은 영 킴은 지금 이제 당선됨으로써 이제 2선 의원이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지금 현재까지 득표율이 58.9% 5% 그래서 거의 59%, 그리고 상대가 41.5% 거의 뭐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아주 확실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미셸 스틸 의원도 득표율이 지금 현재까지 한 55%, 그리고 상대 후보인 제이 첸은 한 45%, 그래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승리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새로 이제 짜여진 선거구에서 출마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겼으면은,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이제 2선 후보가 되는데, 2선 의원들이 되는데, 앞으로 오랫동안 상당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은 이 지역구가 유지가 되거든요. 다음에 2030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구가 다시 짜여지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계속 할 것 같고, 그리고 영킴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오랫동안 보좌를 했던 그 에드 로이스 의원 때 있을 때부터 그 외교부 이 Foreign Affairs Committee 외교위원이라고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지난 2년 동안에도 그 위원회에 소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도 상당히 이제 영킴 의원에게 많이 의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외교부니까.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특히 이 아시아권에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선 의원으로서 그 Foreign Affairs Committee에서 상당히 이제 좀 비중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결과네요.
그리고 영키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하원 의원의 보좌관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그 워싱턴 그 환경이 익숙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그 의회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뚜렷해지는 거죠. 예, 그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다음 선거에서부터도 그 후보들이 쉽게 도전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이 현직 의원들은 이 정도 되면은 그 굉장히 돈이 많이 그 선거 자금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로 해서 이제 도전을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남가주 지역의 한인 후보들 선거 결과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먼저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고 장로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해 주신 유수연 후보 상황 좀 볼까요? 예, 수유 후보, 유수연 후보 이번에 참 그 쉽지 않은 선거에 출마를 하셨고 네. 그리고 당선이 되시면은 상당히 참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예장부 같은 아주 좋은 후보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 지난 팬데믹 때문에 2020년 선거 때부터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주들이 우편 투표를 거의 100% 이제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프로세스 하는데 상당히 어떤 주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일매일 그 새로 개표되는 우편 투표지에 대한 개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까지 발표한 걸 보면은 유수연 후보가 수유 후보가 조금 뒤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약간 한 득표 총득표가 35,138표 그리고 상대 후보인 셰런 국실버 후보가 35,985표 그래서 약 한 800표 이상 차이 나죠. 네. 그런데 조금 이것은 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확정을 짓기에는 이를까요? 그 지금도 보면은 그 선거 날 지난 화요일 저녁부터 계속 이제 개표하면서 발표된 걸 보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참 후보들은 참 속이 바짝바짝하겠죠. 그럼요. 네. 어제 뭐 오전까지만 해도 2표 차이로 이기고 있다 이런 결과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고 있다가 조금 이기고 있다가 또 지고 있고 그래서 참 그 정말 그 등록 제일 마지막 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준비 없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싸웠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로 인해서 우리 한인 그 크리스천들이 또 한인 우리 특히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젠가 2표로 이기고 있을 때 야 이거는 복음 방송의 힘이다. 그렇게 참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네. 또 오늘 어제 밤에 발표된 걸 보니까 이렇게 800표 이상 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은 이게 좀 긍정적인 추세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좀 아직까지 좀 그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번에 4선에 도전했던 최석호 의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예. 최석호 의원은 이제 지역구가 새로 짜여지고 그리고 경쟁 한 후보가 상대 후보도 현직 주 하원 의원이었고 최석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현직 의원으로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서 도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두 현직 의원들이 이제 붙은 거죠. 붙었는데 계속 그 지역들이 이제 민주당 이 오렌지 카운티가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이 조금 이제 민주당이 우세해지는 그 유권자들의 분포를 볼 때에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상대 후보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이 이제 그 지역에 좀 이제 좀 그런 보통 우리가 카펫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파트를 하나 임대해 놓고 그게 주소지를 주고 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 연방 하원 경우는 이제 그 지역구에 살지 않아도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하원 주 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 사는 분만 출마할 자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모금한 액수도 보면은 상당히 재석 의원이 많이 뒤지고 있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 재석 의원이 득표한 수를 보니까 45.6%. 이 경우는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이거는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죠. 네. 예. 네.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참 한인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던 것 같고요. 그 그렇죠. 어느 때보다. 그렇죠. 네, 좋은 성적을 낸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일단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났다는 거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특히 우리 보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으로 올라왔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강조해온 내용이죠. 프로포지션 1. 예.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뭐 결과를 보니까 그 투표 전에 여론조사 했던 결과가 뭐 똑같이 나왔어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올해 선거에서 발의한 이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낙태 권리를 이렇게 보장하는 내용을 그 주 헌법에 집어넣겠다라는 게 내용에서 그걸 이제 그 주민들에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묻는 그런 이제 발의안이었죠. 네. 근데 찬성한다. 그러니까 낙태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투표를 하신 분들이 65% 그리고 반대한다라고 투표하신 분들이 35%.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여론조사 투표 이전에 여론조사 때에 충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그 낙태에 관련해서 주 헌법을 바꾸는 혹은 주 헌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이 발의안들이 캘리포니아 외에도 네. 3개 주에서 더 이제 있었습니다. 켄터키 주에서 있었고 미시건 주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버몬트 주에서 있었는데 네. 켄터키 주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게 헌법을 수정하겠다고 이 주민들에게 투표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 주 헌법 내에는 낙태를 보장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이 투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쓸데없는 투표를 한 것 같은데 낙태를 허락하는 문구가 우리 주 헌법에는 없다. 찬성 반대.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의 내용을 고치자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이 우리 주 헌법 내용이 물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의 헌법이 대부분이 그 연방의 헌법을 이제 그대로 갖다서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 연방 헌법에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듯이 모든 주 헌법에도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켄터키 주에는 특이하게 주민들에게 그렇게 물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하신 분들이 48%, 반대하신 분이 53%. 그래서 53%의 주민들은 아니다. 우리 주 헌법,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 헌법에 낙태에 관련해서 판결을 내릴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반수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과거에 13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그 낙태를 허락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인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그것을 이제 적용을 시킨 것 같이 낙태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낙태에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헌법에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소한 차이로 졌고 그리고 미시건주와 버몬트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주헌법에 낙태 권리를 명시하는 추가하는 이제 그것을 묻는 이제 투표였는데 미시건주에서는 찬성이 56%, 캘리포니아보다는 많이 낮았습니다. 반대는 44%. 그리고 버몬트주는 굉장히 리버럴한 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찬성이 7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낙태 이슈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투표를 붙일 때에 조금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그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낙태를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낙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낙태 이 임시 초기에는 낙태를 허락해 주자. 여성이 선택하도록 해주자. 그러나 어느 정도 태아가 인간의 모습을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심장도 생기고 이렇게 사람의 몸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할 때는 낙태하는 건 난 좀 그렇다 반대한다 그런 분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러나 애매하게 낙태의 권리를 보호한다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제 이 내용으로 투표를 붙이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 애매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선거에도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발의안을 내용을 작성한 분이 그렇게 애매하게 이제 써놓은 거고. 네.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참 이번에 보시기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교회들이 이 발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네. 치노 힐스 칼버리 채플 교회에 그 교회는 미국 교회이고 주일날 출석 교인이 성인만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이제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잭 힙스라는 상당히 이제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그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번 주민 발의안에 이게 크게 큰 차이로 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자기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시냐면은 적어도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이번 프로포지션 1 발의안 1에 대한 투표 내용을 결과를 보면서 확실해진 것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은 정치적으로 선거적인 면에서 투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굉장히 안타까웠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낙태를 어머니가 이분을 임신했을 때 낙태를 시도했는데 우리는 이제 abortion survivor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생존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회에 세크라멘토 주의회에 자주 가셔서 낙태안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나올 때 가서 반대 발언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굉장히 실망하셨나 봐요. 그래서 참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정말 이렇게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정당의 최종 목표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이렇게 기대했던 만큼 선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낙태 이슈인데 도리어 크리스천들이 혹은 교회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마치 싸워보기도 전에 아예게 포기해버리는 듯한 이런 입장을 보인다면은 정치 세력으로서 정당으로서 공화당이 정말 언제까지 낙태 이슈를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낙태 이슈를 가지고 많은 공격을 받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셸 스틸 의원도 우리 한인 의원도 LA 타임즈가 지지해주지 않으면서 안 하는 이유로 설명한 것이 이 사람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런 식으로 공격을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인들에게는 또 정당에게는 하나의 라이빌리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도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우리 교회들은 크리스천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제 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가만히 있으면 진다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